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전자공학에서 노이즈, 우리가 통신 이론에서 신호 처리에서 중요한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실제로 랜덤 프로세서 과정 중에서 AWJ 시그널이다. 그래서 실제로 화이트한 노이즈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 화이트의 의미들, 그런 의미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일부분 우리가 노이즈를 마친 이후에 리니어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LTI 시스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 관계가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시스템의 응답, 임펄스 리스폰스 HT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아웃풋이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결과 과정, 컨볼루션의 결과 값으로 주어지는 값들, 그리고 컨볼루션을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 했을 때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주파수 시그널들이 컨볼루션이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중요한 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파수 영역 시그널로 봤을 때 수신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의 주파수 영역과 HT를 우리가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면 펑션이라고 정의하고요. 이 값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값이 뭐였어요? 얘가 YF였죠. 얘가 YF였기 때문에 얘가 YT고요. 그래서 이 값이 YF였죠. 따라서 우리가 HF 값은 수신 주파수형의 표현에서 송신된 시그널의 주파수형의 표현을 나눠주면, 함수를 나눠주면, 그러면 그 주어지는 함수가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응되는 함수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파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송신된 파워와 수신된 파워의 차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서 XT, YT가 모두 랜덤 프로세스로 주어지는, 결과적으로 랜덤하게 주어지는 시그널이기 때문에요. 랜덤 프로세스, 우리가 XT를 가정하면, XT라는 랜덤 프로세스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수신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에서 YF는 XF, HF의 곱으로 주어지는 관계에서 파워는 어떻게 될까요? 파워는 결국에는 H는 우리가 주어진 시그널, HF는 주어진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XT와 YT가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XT와 Y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GX의 F가 뭐예요? 얘가 XT라는 시그널의 주파수 영역에서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죠. 역시 Y라는 시그널의 수신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사이의 관계는 주어지는 HF의 HF 파워, 결국엔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의 제곱값으로 우리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파워기 때문에 제곱이 돼서 주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봤을 때 LTI 시스템에서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채널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송신 시그널과 수신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아이디어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LTI 시스템이 XT가 보내지면 YT가 실제로 어떤 왜곡이 없이 HT가 임펄스 펑션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의 한 예로 특이한 경우를 한번 보면, 아이디어란 트랜스미션을 생각하면 매우 이상적인 전송에서는 YT 값이 왜곡이 없이, 이런 컨볼루션의 왜곡이 없이 XT 시그널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어떤 뭐 앰플리피케이션 팩터만 붙어서, 코에피션트만 붙는 거죠. 상수값만 곱해져서 이 값이 더 작을 수 있겠죠. 더 작아져서 아니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뭐
근데 xt는 단지 이제 시간 딜레이만 돼서 들어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돼주면 우리가 yt만 가지고 xt가 어떤 시그널이었는지 찾는 건 굉장히 쉽겠죠, 그죠? 타임 시프트만 돼 있기 때문에 시그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타임 딜레이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죠? 코에피션트 값만 k로 붙고요. 얘를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k 상수배 해준 건 k배 그대로 될 거고요. xt-t0는 xt의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인 xf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xf에다가 타임 시프트가 되면 타임 시프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파수 영역에서 뭐가 된다 그랬죠? 네, 페이즈 시프트로 바뀝니다. 페이즈 시프트로 2파이 f의 t0 값이 여기 붙어서 이렇게 주어지죠. 이거 시노미 시스템에서 주어졌던 타임 시프팅 시그널이 어떻게 주파수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나오는가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알고 있죠? 타임 시프트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페이즈 로테이션, 페이즈 시프트라기보다 페이즈 로테이션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HF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HF는 결국에 어디에서 어디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YF에서 XF를 나눠주면 되죠. 나머지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XF 나눠준 나머지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채널은 이런 필터를 거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HF라는 펑션, 결국에 frequency transfer 펑션은 뭐가 되죠? 그냥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건데 페이즈만 바뀝니다. 페이즈만 바뀌죠. 상수값 K를 가지고요. 절대값은 HF의 절대값은 K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K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죠? 페이즈가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파이 f t0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래프가 되죠.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상수값으로 주어지고요. 주파수 영역에서 h의 f를 그려주면 우리가 k라는 상수로 주어지는 이런 시그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페이즈는 어떻게 돼요? HF의 페이즈는 주파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리니어한 페이즈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만 리니어하게 바뀌는 그런 시그널이 되죠. 리니어 페이즈가 돌아가는 주파수에 따라서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한 트랜스미션, 어떤 왜곡이 거의 없는 HT가 어떤 형태죠? 시프트된 임펄스의 형태죠. K 임펄스 T-T0가 HT겠죠. 컨볼루션을 했을 때 저런 결과 Y 값이 나오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파수 영역의 프리퀀시 트랜스퍼 펑션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밴드위스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밴드위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큰 제목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리니어 시스템 이전 것도. 자, 우리가 밴드위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밴드위스라는 건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했을 때 그 시그널의 인터벌이죠. 0이 아닌 시그널들의 인터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티브 프리퀀시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의 주파수를 값에 대해서 신호가 나오는 인터벌을 우리가 주로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의 주파수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HF 트랜스퍼 펑션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지는
non-zero 값을 가지는 양의 주파수 영역에 우리가 인터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거를 밴드위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H의 우리가 F의 매그니튜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절대값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HF가 주로 존재하겠죠.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케이스고, 그렇죠? 임펄스가 HT가 임펄스가 돼야지만 우리가 HF는 이렇게 주어지죠. 기억나죠? 실제로는 임펄스가 되지 않을 겁니다. HT가. 그렇죠. 통신에선 주로 그래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밴드위스를 뭘 밴드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0이 아닌 부분, 0이 아닌 부분이니까 이 전체죠. 전체 중에서도 양의 부분, 양의 부분의 프리퀀시의 인터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밴드위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니까 밴드위스가 뭔지 이제 알겠죠? 밴드위스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밴드위스와 관련된 몇 가지 필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주파수 영역을 높은 주파수 영역을 제거하고 낮은 주파수 영역만 한다든지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밴드 패스 필터 같은 것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디어란 밴드 패스 필터를 보면 밴드 패스 필터를 우리가 BPF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BPF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수 있고요. 밴드 패스 필터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F의 로우 프리퀀시가 있고요. F의 어퍼 프리퀀시가 있겠죠. 로어, 어퍼가 있어서 여기도 L의 마이너스 F의 U 이렇게 있어서 이 구간만 통과하도록 트랜스퍼 펑션이 정의되는 거예요. H의 F의 이런 LTI 시스템에서 이 HT가 어떤 필터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값들만 특정하게 보내주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를 밴드 패스 필터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밴드위스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양의 부분에서 0이 아닌 부분이니까 그 인터벌이니까 밴드위스는 얘가 밴드위스가 될 겁니다. 이 값이 밴드위스로 주어지겠죠? FU에서 FL을 뺀가 그렇게 주어질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필터를 볼 때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있는데요. HT가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가 우리가 리얼 값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프레이 트랜스폼 결과인 HF는 항상 어떤 특성이 있냐면 허미션 프로퍼티가 있어요. 우리가 시너미 시스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허미션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허미션이라는 거는 H의 F하고 H에다가 마이너스 F를 한 거에다 컨주게이트 해준 거, 그죠? 컨주게이트 한 시그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이고요. 허미션이라는 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리얼이라는 뜻은 요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매그니튜드가 리얼이면 그러면 이분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즈는 뭐가 돼요? 페이즈는 아드 펑션이 됩니다. 이런 허미션 프로퍼티에서는.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항상 어떤 시그널이 되냐? Y축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플립돼 버리는 이런 형태의 결국에는 우함수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분 펑션, 우함수 형태의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HT를 우리가 리얼 펑션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통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의 그려지는 그림들은 대부분 매그니튜드의 경우에는 우함수로 주어지고요. 허미션 프로퍼티 때문에 앞에서 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HF가 우함수죠. Y축 대칭이죠. 하지만 어때요? 페이즈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페이즈는 기함수, 그렇죠? 아드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드 펑션 시그널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기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도 이렇게 포지티브 프리퀀시 값에서 특정 밴드위스를 지나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영역에서도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이런 동일한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 HT가 리얼일 때. 그렇죠? 우리는 HT를 리얼로 생각하고 보통 시그널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보죠. 로우 패스 필터는 줄여서 우리가 LPF라고 할 수 있고요.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되죠? 동일한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H의 F는 이번에는 FU만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FU 이 사이에 프리퀀시가 0인 DC 시그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밴드위스는 뭐가 될까요? 밴드위스는 이 양의 구간 부분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HF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HF가 뭐 여기가 1이면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그니튜드는 특정 구간에서만 특정 구간이 중요하죠. 여기서 정의되는 HF는 자리가 좀 좁으니까 이렇게 여기다 써봅시다. HF의 절대값이 1이니까 여기 절대값 나머지는 0이고 F 값이 어떻게 될 때만 값을 가지는 거예요? F 값이 FU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해서만 값을 가지게 되죠. 그죠? 요 값에 대해서만 매그니튜드는 1이고 페이즈는 뭐 T0만큼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페이즈를 우리가 제너럴하게 2파이 F T0라고 나와 봅시다. 물론 T0 값이 0일 수도 있어요. 딜레이가 전혀 안 되면. 하지만 아까 전에도 봤지만 아이디얼한 경우에도 우리가 딜레이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트랜스포 펑션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런 페이즈가 발생한다고 했고 HF를 우리가 K 값이 여기 1이라고 놓는 거니까 지금 라지 K가 저기서는 라지 K였는데 여기서 1이라고 놓은 거죠. 근데 달라지는 부분이 뭐죠? 로우 패스 필터니까 여기 지금 달라진 거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 0 이렇게 주어지는 필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이런 모양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좀 띄어서 해봅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로우 패스 필터의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에 우리가 타임 도메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타임 도메인 시그널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에 뭐예요? 이런 스퀘어 펑션 형태로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되는 시그널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싱크 펑션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시노미 CSM에서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디지털 통신 과목들 배우셨을 테니까 거기서 보면 확실히 나와 있죠. 그래서 H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HT는 HF에 대해서 프레 트랜스폼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구간이 여기서만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F에서 FU까지만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 사이에서 HF는 이렇게 주어지고요. 프레 트랜스폼 해주는 겁니다.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죠. 거꾸로 HF에서 HT를 구하는 거니까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FT에 대해서 우리가 DF를 해주면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그러면 HT가 나오겠죠. 정리를 해주면 요거 정리해주면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곱해지면 여기서 더해지죠. T0, T-T0 돼서 더해지고요. 요걸 정리해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주면 FU에 대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의 FU의 T-T0 그리고 위에는 사인의 2파이 FU 프리퀀시의 T-T0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FU의 sync 펑션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ync 이 파이 FU 이 FU t-t0가 곱해진 이런 sync 펑션 형태로 결과값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sync 펑션이 이걸 어떻게 결국에 구해질 수 있는 거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sync 펑션하고 스퀘어 펑션하고는 듀얼리티 관계죠. 그래서 시간 영역,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둘 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 같이 동일한 시그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가 sync 펑션은 sync x는 어떻게 정의되죠? 파이 x분의 사인의 파이 x 시그널이 되고요. 이 시그널의 프레 트랜스폼은 뭐예요? 프레 트랜스폼은 한 결과는 이런 사각화 시그널이 나온다 그랬죠. 사각화 시그널이 나오고 이 사각화 시그널의 정의는 뭐였어요? f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모양의 사각파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죠? 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 싱크 펑션은 뭐예요? 싱크 펑션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싱크 펑션 그려주면 요거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싱크는 t에 대해서 요거 t로 바꿔줄까요? 네.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x보다는 그냥 펑션을 정의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한 t에 맞춰서 해줍시다. 파이 t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정수값을 지날 때 그리고 0일 때는 1을 지나고 나머지 정수값을 지날 때 모두 0을 지나는 이런 펑션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점 밤새하는 항상 정수값을 통과하면서 지나가게 되고요. 마이너스 3, 여기는 3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이런 펑션을 우리가 sync t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듀얼리티가 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sync의 EFU t-t0는 어떻게 되는 거죠? t축 기준으로 해서 t0만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죠? t를 기준으로 해서 EFU만큼 어떻게 해준 거죠? 압축해 준 거죠. 그리고 매그니튜드도 EFU만큼 늘어나고 이런 모양의 시그널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표현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시프트하고 뭐 이렇게 좀 작아지고 높아지고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영역에 대해서 이게 매그니튜드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계속 무한히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큰 시그널이 나오고 계속 물결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큰 부분을 메인 로브라고 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사이드 로브라고 하는데 이런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가 적절하게 섞여져서 쭉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디얼한 로우 패스 필터가 시간 영역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제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예제 체크해보면 예제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2를 보면 우리가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2분의 n낫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2분의 n낫으로 주어져 있고요. 이 노이즈를 우리가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 노이즈를 필터를 통과시켜서 나온 결과가 그거를 우리가 GYF라고 해보자. 필터를 통과시킨 결과 그럼 GYF는 뭐가 되죠? GYF 이런 필터를 통과시킨 수신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HF의 절대값의 제곱 곱하기 입력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HF의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GNF가 될 겁니다. 앞에서 입력 시그널이 X로 주어져 있었죠?
이제 우리가 노이즈니까 n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필터 HF가 로우 패스 필터다. 이런 형태다. HF 이런 형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HF가 이렇게 마이너스 FU하고 FU 사이에서만 매그니튜드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NF는 항상 뭐였죠? 2분의 N낫, 주파수하고 상관없이 2분의 N낫이었고 그리고 이 값은 어디서만 존재하죠? 마이너스 FU에서 FU 사이에서만 존재하죠. 그래서 F의 절대값이 FU인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이런 값으로 존재하겠죠. 근데 그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낫이 될 거고 나머지는 모두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모두 0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GNF가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을 우리가 입력단에다가 넣었을 때 우리가 HF가 어떻게 생겼어요? HF가 지금 어떻게 생겼죠? HF의 절대값이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그렇죠? FU고 마이너스 FU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죠? 그거에서의 아웃풋은 뭐가 될 거냐는 거야. 너무 명확하죠? 2분의 N나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해준 시그널이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시그널 GYF는 여기다가 2분의 N낫을 곱한가. 그죠? 2분의 N낫을 곱한가. N낫 여기가 1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 FU에 FU F 이렇게 주어지는 시그널로 나온다는 것을 이게 요거죠. 이걸 표현해 준 거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몇 가지 로우 패스 필터의 아주 실제로 로우 패스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DSP를 배우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 과목에서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랙티컬한 로우 패스 필터는 어떻게 우리가 구성될 수 있느냐. 그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RC 필터가 있습니다. RC 필터라는 게 있고요. RC 필터는 가장 간단한 로우 패스 필터의 하나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항하고 커패시터하고 붙여서 우리가 시그널 자체를 갖다가 로우 프리퀀시 부분만 시그널을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입니다. 커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 자체가 빨리 변하는 건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형태가 어떤 형태냐? 여러분들 잘 아는 이런 형태죠. 여기 커패시터를 이렇게 붙여서 저항과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인풋 시그널을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아웃풋 시그널이 관찰이 될 텐데 여기 만약에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그널하고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이 더해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빨리 변하는 시그널들은 통과를 못 하겠죠. 그리고 천천히 변하는 시그널만 나오게 됩니다. 이 필터의 우리가 주파수 영역 표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RC의 F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 시그널 그려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절대값을 그려보면 로우 패스 필터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시그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로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완전히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FU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3dB 떨어지는 지점을 살펴보면 그게 2파이 RC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의 로우 패스 필터에 여러분들 RC 회로를 보시면 그림 1.13 있습니다. 그림 1.13 보시면 1.13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로우 패스 필터 RC로 이루어진 이런 로우 패스 필터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예, 3dB 떨어진 지점 0.707 되는 지점이 여기 어떤 값으로 2파이 RC분의 1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 회로 자체의 주파수 영역 모양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그렇고요. 좀 더 좋은 로우 패스 필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버터워스 필터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어떤 모양이냐면 H에 NF 해가지고 차수가 있어요. 차수를 우리가 더 크게 만들면 필터가 더 정확하게 아이디어란 로우 패스 필터처럼 점점 다가가고요. 그래서 FU분의 F N승이 되고요. 이것분의 1로 트랜스퍼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N 값이 1보다 크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터워스 필터의 어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는 그림 1.14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제 1.3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제 1.3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계속해서 하면 좋겠습니다.